저희 2023년 인가든 중학교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든의 메인은 원칙 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원칙적인 문법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이 이제 전체적인 원칙 문법이 들어가기 전에 2023년 2월 이번 학기에 중학교 문법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는 학년별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달라진 점은 모두 레벨별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1학년도 문법이 좋으면 조금 더 심화적이고 그리고 앞선 문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레벨별에서 문법이 가장 먼저 끝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문법 전체를 어린 나이에도, 어린 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2학년 전에 문법이라는 커다란 산과 정리라는 내용이 모두 학습되는 게 전체적인 저희의 목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문법 파트식으로 진행하여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학년을 제외한 2학년, 3학년은 모두 관계대명사를 공부하는데 관계대명사 파트도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라는 커다란 상한 전체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문법 인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 한 달 전에 따로 진행하는데 저희의 이 관계대명사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보는 중간고사, 즉 앞으로 만날 중간고사의 가장 큰 문법의 내용이기도 하여서 진도는 내신과 함께 맞물려서 짜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 인증을 통과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보충과 재시험을 거쳐서 그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를 한다거나 조금 더 자기가 더 많이 배워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2학년 전에 그것을 잘 못 움직였다거나 이러면 겨울과 여름방학의 방학 특강을 통해서 2학년 전에 이제 커다란 산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가든이 무엇이 원칙 문법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문법은 한국의 문법과 영어 문법이 없습니다. 영어식 문법이라든가 한국식 문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오해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어권은 초등학교 때 센텐스 라이팅을 합니다. 저희도 센텐스 라이팅을 하는데 영어권은 1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혹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센텐스 라이팅을 합니다. 즉 문법에 맞는, 즉 바보 같지 않은 센텐스를 써서 즉 자기의 에세이를 정확히 쓰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즉 학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센텐스 라이팅을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죠. 저희 인간들은 센텐스 라이팅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영어권의 초등학교와 우리의 인가든의 초등학교, 즉 지금의 센텐스 라이팅은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왜 문제냐면 여기서 많은 문제의 이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권의 문법은 초등학교 5학년 혹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8학년 사이에 무엇을 배우냐면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품사의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의 구조, 즉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 보어이라는 문장의 구조를 배웁니다. 그래서 얘는 뭘 위한 거냐면 어법이라는 즉 문장 구조 안에서 즉 문법을 풀게 하는 그것의 개념 방식을 이해하는데 여기 하나는 품사, 문장의 구조, 그리고 플러스 문법 내용을 배우죠. 문법 내용은 지금 중학교가 배우는 문법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배우고 얘를 배우고 얘를 배우니까 당연히 얘가 어법의 전초기지가 되죠. 그래서 현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등에서는 오로지 어법 문제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토플도
문장에서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은 거기를 뽑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꼬맹이들이 뭐였죠? 지금 하고 있는 거? LF 주니어. 토플 주니어. 무슨 소리요? 토플 주니어의 LFM도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진짜 영어 시험을 보는 예전에 토플 문제도 문법 파트가 있었는데 어법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SAT도 문법이 있는데 어법 구조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문법이라는 자체를 시험 볼 때는 영어권에서는 모두 어법, 문장 안에서 품사와 문장 구조,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문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통틀어서 어법을 시험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고등학교에 가면 어법을 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얘와 얘가 똑같은 거예요. 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들을 알아내는 작업을 하는, 즉 문장을 분석하는 문장 구조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중3 내내 배운 1학년, 2학년, 3학년 문법의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품사는 이제 품사의 개념이라는 것은, 품사의 개념은 그 베이직으로 나오는 얘기거든요.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에 탁 털을 깔고 그런 다음에 얘를 알아서 그 다음에 문법 내용을 적용시키는 어법을 수능에 나오고, 그리고 내신에 나와서 고등학교 때 문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문법은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영어에서 배우는 진짜 어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중학교 때 많은 것들이 혼동될까 하는 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품사의 개념을 알고, 두 번째는 어떤 문장이든 문장 성분을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문법의 내용들을 모두 아는 그 삼각형이 바르게 섰을 때 진짜 어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갖춰주면 중학교 내신도 문제없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중학교 문법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문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혼동되냐면 얘와 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문법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냐? 분명히 명사라는 품사의 개념은 진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알고 왔다고 생각하고 진도를 잡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문장을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법의 내용으로만 정리를 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또 요게 오해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법의 내용으로만 중학교가 평가되고 문법의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즉 문장하고의 연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여기는 한국식 문법이라고 얘기를 오해받거나, 또 하나는 중학교 문법, 고등학교 문법 이렇게 오해받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단계이고 연결고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원칙의 문법은 품사,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문법의 내용, 이 삼각형이 모두 어우러져서 문장 자체의 어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